암컷 강아지만이 보여주는 특별한 행동. 혹시 여러분의 강아지도 이런 적 있지 않나요?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조용히 앞에 서서 길을 막거나, 아이가 울 때 곁에 가만히 누워 있거나,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말없이 얼굴에 코를 대고 숨을 내쉬는 모습 말이에요. 사실 이런 행동들은 암컷 강아지에게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본능이랍니다. 오늘은 암컷 강아지만이 보여주는 9가지 특별한 행동과 그 숨겨진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 본능이 정말 강해요. 암컷 강아지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면 바로 몸으로 막아서죠. 산책 중에 어두운 골목 앞에서 갑자기 멈추거나 여러분보다 한 발 앞에 서는 모습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위험을 차단하려는 전략이에요. 실제로 암컷 강아지는 수컷보다 위험 상황을 더 빨리 감지하고 즉흥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죠. 마치 가족을 지키는 엄마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밤늦은 시간 산책할 때 갑자기 발걸음을 늦추거나 평소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건 모두 여러분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거랍니다. 여기 뭔가 이상해. 내가 먼저 확인할게. 두 번째, 여러분의 기분을 정확히 읽어내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소파에 앉자마자 다가와서 발에 턱을 올리거나 무릎에 얼굴을 파묻는 모습 있죠? 암컷 강아지는 표정과 목소리, 심지어 호르몬 냄새로도 감정을 파악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냄새까지 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눈물도 흘리기 전에 이미 다가와서 위로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말없이 곁에 앉아있기만 하고, 때로는 살짝 몸을 기대며 온기를 나눠주죠. 심지어 여러분이 웃고 있어도 속으로 슬퍼하고 있다면 그것도 알아챈답니다. 말없이 곁을 지키는 건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혼자가 아니야 라는 무언의 위로랍니다. 세 번째, 온 가족 중에서도 딱 한 사람만 선택해요. 밥을 주는 사람이나 산책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가장 편하게 해주는 그 한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만 등을 기대고 발밑에 눕고 눈을 오래 바라보죠. 이건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깊은 유대감과 신뢰의 표현이에요. 선택받은 그 사람이 화장실에 가도 따라가고 다른 방에 있어도 문 앞에서 기다리며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키죠. 심지어 그 사람의 옷냄새만 맡아도 안정감을 느끼고 목소리만 들어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다른 가족들이 불러도 고개만 돌리지만 그 특별한 한 사람이 부르면 온몸으로 달려가죠.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 네 번째,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요. 자신이 새끼를 낳은 적이 없어도 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유난히 조심스러워해요. 아기가 울면 다가가서 살짝 코를 대거나 조용히 하차주고, 아이가 기어다니면 옆에서 같은 속도로 천천히 따라다녀요. 아이가 넘어질까봐 몸으로 받쳐주거나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면 슬쩍 몸으로 길을 막기도 하죠. 놀라운 건 아이의 울음소리 패턴도 구분한다는 거예요. 배가 고픈 울음, 졸린 울음, 아픈 울음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요. 때로는 자신의 소중한 장난감을 아이 곁에 가져다 놓기도 하고 인형을 새끼처럼 끌어안고 자면서 모성 본능을 연습하기도 해요. 이 작은 것도 내가 지켜야 해. 아직 약하고 어리니까. 다섯 번째, 위험 앞에서는 꼭 멈춰서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겁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상황을 꼼꼼히 분석한 다음 움직이는 거예요. 길 건너편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면 걸음을 멈추고 귀를 세우며 주변을 살펴보죠. 낯선 개를 만나면 바로 다가가지 않고 거리를 두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요. 심지어 평소 다니던 길도 뭔가 달라 보이면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하죠. 이런 신중함 때문에 수컷보다 사고를 당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해요. 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멈춰. 이게 안전한 상황인지 확인해보자. 여섯 번째, 가족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찾아서 지켜요. 누군가 아프거나 기운이 없으면 그 곁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심장 박동이나 호흡, 냄새의 변화까지 감지해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죠. 감기에 걸린 가족 곁에서는 평소보다 조용히 있고 다친 사람 앞에서는
절대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요. 심지어 임신한 가족이 있으면 배 부분을 피해서 다가가고 노인분들께는 더욱 천천히 걸어가죠. 병원 냄새를 맡고 돌아온 가족에게는 특별히 더 다정하게 굴기도 해요. 때로는 가족보다 먼저 건강 이상을 감지해서 계속 특정 부위를 핥거나 냄새를 맡는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어쩌면 가족의 병을 제일 먼저 아는 건 의사가 아니라 우리 강아지일지도 몰라요. 7번째, 음악에 특별히 반응해요. 부드러운 클래식이나 잔잔한 음악이 흐르면 곁에 와서 누워 깊게 숨을 쉬어요.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이 안정됐다는 신호랍니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한자리에 누워있고 심지어 졸음에 겨워 고개를 끄덕이기도 해요. 반대로 시끄럽고 자극적인 음악이 나오면 불안해하며 다른 방으로 피하죠. 음악의 멜로디와 리듬에 따라 감정이 변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수컷보다 암컷이 이런 음악 반응이 더 길고 깊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 소리 좋다. 마음이 편해져. 8번째, 다른 동물도 품어줘요. 새끼 고양이나 아기 토끼, 심지어 주인의 친구 아이까지. 작고 약해 보이는 존재를 보면 본능적으로 다가가서 보살펴요. 길고양이 새끼가 울고 있으면 자신의 밥그릇을 밀어주려 하고 다친 새를 발견하면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보호하려 해요. 심지어 처음 보는 어린 동물이라도 자신의 새끼처럼 하자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려 하죠. 이런 모성애는 종족을 뛰어넘어서 나타나는 놀라운 본능이에요. 때로는 주인이 돌보는 화분의 새싹이나 작은 곤충에게도 관심을 보이며 해치지 않으려 조심해요. 작고 약한 건 모두 내가 지켜야 해. 이 세상의 모든 작은 생명들. 9번째, 가짜 임신을 하기도 해요. 새끼를 낳은 적이 없어도 사랑과 애착이 너무 커서 임신한 것처럼 행동하기도 해요.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둥지를 만들거나 자신의 침대를 계속 파서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심지어 인형을 진짜 새끼처럼 돌보며 하자주고 따뜻하게 감싸안고 자기도 하죠. 이때는 평소보다 더 예민해지고 장난감을 뺏기지 않으려 하며 마치 진짜 엄마가 된 것처럼 행동해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실제로 모유가 나오기도 하고 식욕이 변하거나 더 많이 자려고 하기도 해요. 이건 병이 아니라 사랑이 넘쳐서 생기는 조금은 애틋하고 아름다운 본능이에요. 내 안에 엄마 마음이 이렇게나 크구나. 암컷 강아지는 단순히 여자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타고난 어머니이자 든든한 친구이자 충실한 경호원이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할을 딱 한 사람, 바로 여러분만을 위해 기꺼이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 그리고 때로는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오늘 잠깐 시간을 내서 우리 강아지 눈을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그 깊고 맑은 눈동자 속에서 말없이 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들릴 거예요. 나는 내 곁에 있을게. 언제까지나. 네가 웃을 때까지, 네가 행복할 때까지. 이런 감동적인 강아지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특별하고 따뜻한 강아지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